소비자가 그냥 팬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실제로 투자까지 하는 팬슈머들은 양날의 검과 같다. 한번 마음이 돌아서면 굉장히 무섭거든요. 안녕하세요, 김난도입니다. 안녕하세요, 트렌드코리아TV 김난도입니다. 이번에 우리 살펴볼 키워드는 팬슈머입니다. 이 키워드는 저희 소비트렌드 분석센터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어낸 용어입니다. 팬슈머의 앞에 팬은 여러분이 아시는 그 팬 맞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팬들이 숭배한다기보다는 함께 성장하는, 내가 키우는 좀 그런 팬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한 번 오빠는 영원한 오빠고 한 번 스타는 영원한 스타인데 요즘은 또 그런 것 같지도 않아요. 예를 들면 어떤 연예인이 어떤 물의를 일으켰다든지 아니면 최근에 낸 새 노래가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든지 하면 탈덕한다고 표현을 쓰던데 이제 덕질 안 하고 이렇게 자기 의사표시를 굉장히 분명히 하는 팬들이 늘어났습니다. 이런 팬을 팬덤이라고 부르기는 좀 그렇다, 그런 생각에서 저희가 뭐라고 부르면 좋을까 고민을 좀 했습니다. 엘빈 토플러라는 미래학자가 예전에 프로슈머라는 개념을 발표한 적이 있어요. 프로듀스, 생산하다와 컨슈머를 합친 말인데요. 예전에 일방적으로 소비하던 소비자들이 생산 과정에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됐다, 이걸 일컫는 말인데요. 꽤 오래된 말입니다. 근데 이런 적극적인 생산 과정의 참여를 팬들이 한다,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그 프로슈머 느낌을 살려서 팬슈머라고 키워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팬슈머 키워드는 팬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 혹은 기업을 키우기도 하고 또 반발하기도 하고 적극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그런 것들을 팬슈머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엔터테인먼트 영역에서의 이런 팬슈머들의 활동은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꽤 오래된 일인데요. 제가 이제 이 키워드를 트렌드 코리아에도 쓰게 된 이유는 이게 엔터테인먼트 산업뿐만이 아니라 정말 다양한 산업에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농심 같은 라면 회사의 팬들이 자기가 직접 라면빨 가지고 라면 모양의 귀걸이를 만들어서 뿌린다든지, 틱톡 같은 매체에 광고를 스스로 만들어서 뿌린다든지, 그냥 팬으로서 자기가 좋아하는 상품이나 회사에 광고도 대신해주고 기념품도 대신 만들어주고 굿즈도 막 생산해보고 잘 되면 판매도 하고, 예전에 무슨 공모전에 잠깐 참여하거나 인턴 참여하고 이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굉장히 적극적으로 마케팅이나 홍보에 나서는 팬층이 두터워졌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팬들은 그냥 마케팅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투자를 하기도 하고 그래요. 요새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말이 많이 있습니다. 크라우드는 대중이라는 뜻이고요. 펀딩은 자본을 댄다, 이런 뜻인데요.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이 영화는 아시다시피 이제 소설이 영화화된 것입니다. 사실 산업의 측면에서 보면 소설과 영화는 굉장히 다릅니다. 아무리 좋은 소설도 자본이 나서지 않으면 사실 영화화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아주 좋은 이야기들이 영화화되지 못하는 경우 되게 많았는데요. 이제는 좀 달라졌어요. 크라우드 펀딩이라고 해서 소설을 재미있게 읽은 분들이 이렇게 좋은 소설은 영화로도 돼야 된다, 나도 소액이지만 투자를 하겠다, 이런 분들이 조금씩 돈을 모아서 제작비를 만들고 김지영 경우처럼 흥행에 성공하면 배당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열린 거죠. 그래서 소비자가 그냥 팬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실제로 투자까지 하는 그런 사람들이 늘어났다. 이름을 덕투라고도 합니다. 자기가 덕질하듯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투자까지 한다 하는 거죠. 이게 이제 팬슈머의 아주 중요한 사례가 되고 있고요. 투자도 하지만 나오는 상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의견을 내는 역할도 팬슈머는 합니다. 그래서 상품에 대한 리뷰라든지 또는 아예 개발 과정 때부터, 예전에는 이제 회사 안에 있는 개발자들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어떤 제품 스펙을 만들었는데요. 지금은 팬들이 처음부터 소비자들이 참여해서 개발의 스펙을 맞추고 하는 일들도 많이 합니다. 심지어는 예전에 좋았는데 단종된 제품들이 있어요. 거기에 압력을 행사해서 이런 단종된 제품을 다시 생산될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제품 개발에서도 굉장히 영향력을 많이 행사하는 그런 소비자들, 팬슈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현상은 사실 기업으로서는 굉장히 든든한 원군이 되기도 하고 많은 아이디어의 원천이 되기도 하고 심지어는 자본의 원천이 되기도 하지요.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 생산 활동이 훨씬 더 풍성해질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기회가 되긴 한다 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요. 부정적인 측면은 일부지만 순수하지 못한, 그래서 굉장히 좀 무리를 일으키고 이제 이런 파워 인플루언서랄까 이런 분들도 간혹 계시고, 또 이 팬슈머들이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한번 마음이 돌아서면 굉장히 무섭거든요. 그동안 사랑을 베풀었던 것만큼 굉장히 이제 안티 활동도 많이 하고 더 격렬하게 반대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팬슈머들은 양날의 검과 같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제 정말 진정으로 팬슈머가 우리 편이 되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게 굉장히 큰 과제인데요. 저는 가장 중요한 단어는 진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스타나 또는 그 기업이 얼마나 진정성을 가지고 나에게 대해주고 있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 되었습니다. 요즘 팬들은 매체가 많기 때문에 정말 귀신같이 알아요. 이게 진정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진정성 있는 자기 소비자 관리 또는 팬 관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팬이나 또는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끄는 것이 필요하다. 사람은 자기가 도와준 사람에 대해서 더 큰 애정을 갖는데요. 나를 도와준 사람보다. 그러니까 뭐 공모전 열듯이 우리 이런 거 할 건데 한번 아이디어 있으면 내봐가 아니라 제가 부족해요. 제가 부족한 저희를 좀 많이 도와주세요 하면 좀 진정을 가지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걸 영어로 이제 engagement라고도 부르고요. 나한테 큰 도움을 준 분은 고맙긴 하지만 깊은 애정을 느끼기는 좀 어려운데, 내가 누구를 정말 크게 도와주고 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오히려 더 잘 됐으면 하는 마음도 생기고 이제 더 애정도 생긴다는 거죠. 근데 이 팬슈머와 기업의 사이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기업이 진정으로 도움을 바라고 팬슈머가 우리를 도와줬을 때 더 애정을 가지고 우리의 성장을 더 키워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팬과 기업 또는 다른 조직 간의 이런 대등한 관계가 잘 진정성 있게 이루어질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